아빠, 소희가 현우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현우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어떻게 혼자? 잠깐만요,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둘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규정상 미성년자 단독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소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빠와 만날 수 없다는 건지. 다만 어른들의 딱딱한 목소리와 굳은 표정만이 무서웠어요. 아빠 도시락 가져왔는데, 순간 소희의 손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8살 딸, 왜 혼자 면회까지 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주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영래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새벽 5시 반, 부대 내무반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병사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죠. 낙엽이 헐헐 날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신병 김현우는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군화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입대한 현우는 다른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만 현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절박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8살 딸 소희와의 마지막 약속 때문이었어요. 소희야, 아빠가 없는 첫 가을인데 잘 버티고 있겠지.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군화끈을 더욱 단단히 조였습니다. 아침 점호를 위해 서둘러야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딸 생각으로 기울어졌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호라비가 된 현우는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소희뿐이었죠.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소희의 알림장에서 뜯어온 쪽지였죠.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군대밥 맛없으면 내가 주먹밥 싸줄게. 현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8살밖에 안 된 딸이 홀로 남겨진 채 아빠를 걱정하며 써준 편지였습니다. 입대 전날 밤 소희는 작은 주먹을 쥐고 현우에게 말했었어요. 아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요. 아직 한글도 서툴고 맞춤법도 틀리는 나이인데 혼자 집을 지키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현우는 입대를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기 사유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고 입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우는 극한의 선택을 했습니다. 8살 소희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입대한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 가끔 봐주기로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희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혼자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현우의 마음은 매일 찢어졌어요. 집 앞, 분대장의 큰 목소리가 내무반을 가로질렀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어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줄을 맞춰서며 마음속으로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희는 지금쯤 혼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음식들로요. 하지만 8살 아이가 혼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지는 않을까요? 김현우 이병. 예.
분대장이 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우에게 쏠렸어요. 오늘 면회 신청서 냈다고 했지? 누가 온다고 했나? 현우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8살 딸이 혼자 면회를 온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딸이 옵니다. 보호자는? 저희는 딸과 둘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몇 살인데? 8살입니다. 순간 내무반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면회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소희는 어떻게 하죠? 분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우 이병 규정상 미성년자 단독 면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8살이라면. 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희가 아빠를 보고 싶어서 혼자 먼 길을 와도 만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 길, 현우는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빠, 군대밥 맛없으면 내가 주먹밥 싸줄게. 8살 딸이 아빠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면회를 오겠다고 했는데 규정 때문에 못 만난다면 소희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지켜주세요.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소희를 부디 지켜주세요. 면회날 오후 2시 부대 정문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연인들, 부모님들, 형제들이 저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가방을 맨 8살 소희가 작은 찬압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서 있었어요. 다른 어른들 사이에서 소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앞사람들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죠. 소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입대하기 전에 가르쳐준 대로 밥을 하고 김을 구워서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밥이 너무 질어서 주먹밥이 뭉개지기도 했고 김을 태워서 까맣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어요. 아빠한테 맛있는 걸 해줘야 해. 소희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햄을 구웠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아픈 것도 참았어요. 아빠가 군대에서 맛없는 밥만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다가오자 소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며칠 전부터 버스표를 알아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도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먼 길이었지만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소희야, 혼자 오면 안 돼.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는 찬압을 더욱 꽉 안고 들어갔어요. 넓은 면회실에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고 병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소희가 현우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현우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소희가 혼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8살 아이가 혼자서 이 먼 길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소희야, 어떻게 혼자? 현우가 달려가려는 순간 면회 담당 중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둘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규정상 미성년자 단독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각서를 받아야겠네요. 소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빠와 만날 수 없다는 건지 각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딱딱한 목소리와 굳은 표정만이 무서웠어요. 아빠, 도시락 가져왔는데.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든 찬압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인데 아빠에게 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소희야, 아빠는 괜찮아. 도시락 고마워. 아빠, 불 무서웠는데 그래도 해봤어. 김말이랑 햄이야. 소희가 찬압 뚜껑을 열며 웃으려고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우도 딸의 작은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면서도 아빠를 위해 요리를 했다니요. 이 어린 손으로 나까지 챙기다니.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사가 규정집을 들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성년 단독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각서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간 소희의 손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어요. 현우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중사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소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앞으로도 딸과 이렇게 만날 수 없다면 소희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8살 아이가 아빠 없이 혼자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을 생각하니 차라리 입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찬압 속 주먹밥은 아직 따뜻했어요. 소희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차가운 규정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어요. 식으면 맛없어져. 빨리 먹어, 아빠. 소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딸이 만든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소희가 흘린 눈물이 섞여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면회실 뒤편 구석, 다른 면회객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현우와 소희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8살 아이가 혼자 찾아와서 아빠에게 도시락을 건네려다가 규정에 막혀 좌절하는 모습을 말이죠. 남자의 가슴팍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현장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사가 각서를 내미는 모습, 현우가 망설이는 표정, 그리고 소희가 불안해하는 모든 순간들을요. 감사관은 면회실 한쪽에서 안내 업무를 보고 있던 하사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김현우 입영 관련 서류 즉시 가져오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하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감사관의 계급장과 명찰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움직였어요.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온 특임감사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면회실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중사는 각서 용지를 현우 앞에 놓고 펜까지 내밀었어요. 다시는 미성년자 단독 면회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세요. 이건 규정입니다. 현우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선뜻 서명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소희와 만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도 소희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아빠, 왜 안 써요? 소희가 현우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아이는 정확한 상황은 몰랐지만 아빠가 힘들어한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글씨가 써지지 않았어요. 딸과의 만남을 포기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검은 외투의 감사관이 천천히 현우와 소희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면회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중사도 감사관의 모습을 보자 자세를 바로 했어요. 김현우, 이병, 그리고 소희. 감사관이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괜찮다면 사정을 들어보고 싶네. 중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감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감사관님,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단독 면회는 원칙적으로 내가 묻는 건 규정 해석이 아니야. 감사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중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감사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감사관님, 저희는 정말 둘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던 날의 충격. 25살의 젊은 나이에 받기에는 너무 가혹한 선고였어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우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편의점, 건설 현장, 배달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아내가 투병하는 동안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감사관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희가 5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현우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어요. 아내의 장례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고 어린 소희를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대 통지서가 나왔을 때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소희가 너무 어리다고 맡길 곳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연기가 승인되었어요.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연기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입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현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소희를 혼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소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혼자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고 버스를 타고.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거든요. 감사관은 소희를 바라봤어요. 연보라 가방을 맨 작은 아이가 아빠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현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감사관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규정은 원칙이지만 사람이 먼저다. 중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감사관을 바라봤어요. 감사관님, 그러시면 각서 따위는 집어치워. 이 부모와 딸이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감사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감사관은 곧바로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하사가 가져온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현우의 병적 기록부, 입대 연기 사유서, 가족관계 증명서들이 한눈에 봐도 절박한 사연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현우의 삶을 추적해 나갔어요. 아내의 사망신고서, 소희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수차례 반복된 입대 연기 신청서들. 각각의 서류마다 한 가족의 절절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 사유서에는 배우자 암투병으로 인한 간병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매번 같은 이유였지만 점점 절박해지는 현우의 심정이 글씨에서 느껴졌습니다. 인사장교님, 잠깐 들어와 보세요. 감사관이 부른 인사장교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도 추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현우 이병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동정할 만한 사연이긴 하지만 개인 가정사로 규정 변경은 어렵습니다. 인사장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규정은 모든 병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사유로 요구할 수 있어서 복지 연계는 했나요? 감사관이 인사장교의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복지 연계요? 인사장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병사와 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제도적 도움 말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인사장교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런 건 고려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규정 위반이니까 처리하고 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요? 감사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군인도 국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규정만 들이대고 내쫓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인사장교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관의 지적이 뼈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세요. 군대가 가족을 해체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다시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현우의 상황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규정으로만 해결될 수 없었어요. 한편 면회실에서는 현우와 소희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떠났지만 이들은 아직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도시락 다 먹어. 소희가 찬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주먹밥 하나와 김말이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야, 아빠는 배불러. 안 돼. 다 먹어야 해. 남기면 안 돼. 소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남은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었습니다. 8살 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불무서워하면서도 만든 도시락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면회 종료 시간이 다가왔어요. 소희는 빈 찬압을 정리하면서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식으면 맛없어. 이제 가야 돼?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빠, 나 더 있으면 안 돼? 소희야. 현우는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면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다음에 언제 와?
소희가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다음 면회 날에. 그게 언제야? 현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규정상 면회는 정해진 날에만 가능했거든요. 그것도 미성년자 단독 면회가 허용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했고요. 아빠,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소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씩씩하게 참고 있던 마음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 아빠가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기다려. 현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8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소희야, 아빠도 소희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그럼 집에 와.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바로 그때 감사관이 면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우와 소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애절한 작별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느꼈습니다. 김현우, 이병, 소희. 감사관이 다가오자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아빠랑 더 있으면 안 돼? 소희야,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좋은 소식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우는 감사관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녁 6시 현우가 속한 생활관에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벽에 붙은 하얀 종이를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미성년자 단독 면회 금지. 재발 방지 각서 필수. 공지문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어요. 현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동료들이 공지문을 읽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야, 이거 뭐야? 한 병사가 공지문을 읽으며 소리쳤어요. 미성년자 단독 면회 금지라니? 원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런데 왜 갑자기 공지를 내린 거야?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곧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면회 때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말이야. 김현우 이병 딸이 혼자 면회 왔다던데. 진짜? 몇 살인데? 8살이래. 현우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거 현우 이병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던데? 한 병사가 현우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못 오는 거야? 규정이 더 까다로워진 거잖아. 개인 사정 때문에 전체가 불편해지네. 현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동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따가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내가 또 소의 짐이 되는 건가? 현우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딸에게도 짐이 되고 이제는 동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입대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현우 이병은 딸이랑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 거야? 각 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각 썼으면 앞으로 면회 못하는 거 아니야? 병사들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침상에 앉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생활관에 무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전 병사 주목. 국방부 특임감사관 지시사항을 전파한다. 병사들이 모두 무전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국방부 특임감사관이라는 말에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복지기금 긴급 지원 여부 검토.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지기금이 뭐야?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런 게 있었나? 누군가 놀란 듯 속삭였어요.
이건 전례가 없어. 복지기금 지원을 개인이 받는다고? 김현우 이병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보다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더 컸어요. 진짜 대단하다. 감사관까지 움직이게 하다니. 아, 그래서 오늘 면회실에 감사관이 있었구나. 현우 이병 사연이 그렇게 심각했나? 현우도 믿을 수 없었어요. 복지기금 지원이라니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무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 면회 지침 개정 검토, 상근 예비역 전환 가능성 타진, 지자체 연계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무전을 들을 때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현우 때문에 규정이 까다로워졌다고 불만을 가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전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 그 목소리는 바로 국방부 특임감사관의 목소리였어요. 생활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와, 진짜 감사관이 직접 나서는구나.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김현우 이병 덕분에 제도가 바뀌는 거야? 병사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다시 쏠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놀라움과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대단한 일 한 거야. 침상 옆 병사가 현우에게 말했어요. 나도 집에 어린 동생 있는데 이런 제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게. 가족이 어려우면 군대에서도 도와줘야지. 현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만 해도 딸과 만나지도 못할 뻔했는데 저녁이 되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소희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현우를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병사들도 이런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제도가 바뀌는 거잖아. 김현우 이병 덕분에 우리도 혜택 받게 됐네. 현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신이 딸과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전기에서 마지막 공지가 나왔어요. 김현우 이병, 내일 오전 행정반 출두.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설렘과 긴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행정반 출두 명령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현우야, 파이팅! 동료 병사가 격려해줬어요. 어제 저녁 무전 방송 이후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현우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 우리도 덕 좀 보자. 현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생활관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어제 무전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현실이 될까요? 복지기금 지원, 상근 예비역 전환 같은 일들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행정반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넓은 회의실에 여러 명의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만났던 국방부 특임감사관도 있었어요. 김현우 이병, 들어와 앉으세요. 감사관이 현우를 의자로 안내했어요. 현우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서 있었어요. 간담회가 시작되자 인사장교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에는 검은 마커로 세 줄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1. 김현우 상근 예비역 전환. 2. 복지기금 지원 및 지자체 연계. 3. 미성년 면회 지침 개정. 현우는 눈을 크게 뜨고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감사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어제 김현우 입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각 항목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사장교가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관님, 이건 규정 범위를 넘어섭니다. 상근 예비역 전환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예외 처리는 특임은 그걸 하라고 있는 자리지. 감사관이 단호하게 인사장교의 말을 끊었어요.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감사관의 말에 담긴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지기금 지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상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국방부에서 승인됐습니다. 김현우 입영과 소희양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이 확정됐어요. 감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매월 생활비 지원, 소혜양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그리고 필요시 의료비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현우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딸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런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된다니요. 지자체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아동보호팀과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소혜양이 안전하게 돌봄받을 수 있도록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정할 예정이에요. 감사관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인사장교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감사관님,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그럼 도와주면 되죠. 감사관이 인사장교의 말을 단숨에 끊었어요. 군대가 가족을 해체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딱딱한 규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면회 지침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감사관이 화이트보드의 세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앞으로는 가정이 어려운 병사들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를 적극 보장하고 필요시 부대에서 교통비와 안전귀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을 다른 가족들까지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감사관이 현우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김현우 입영 각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현우는 감사관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대신 부대가 소혜양의 안전 귀가를 책임지겠습니다. 면회 때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드리고 필요하면 부대 차량도 지원하겠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각서를 쓰라고 압박받았는데 이제는 부대에서 오히려 딸을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또한 내일부터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됩니다. 매일 저녁 집에 가서 소희양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감사관의 말에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이 사람을 지킨다는 말,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순간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김현우 입영.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감사관도 일어나서 현우와 악수를 나눴어요. 앞으로 소희양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현우는 여러 서류에 서명했어요. 상근 예비역 전환 신청서,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소위의 돌봄 서비스 신청서까지요. 각각의 서명이 새로운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소희 양에게 소식을 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저녁 딸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감사관의 말에 현우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반을 나서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칠 후 다시 찾아온 면회 날 부대 정문 앞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부대 여성 군무원이 면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희 양이죠? 군무원이 연보라색 가방을 맨 소희에게 다가갔어요. 소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조금 긴장했지만 친근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빠 만나러 왔구나. 이제부터 언니가 함께 들어갈게. 군무원은 소희의 작은 손을 잡고 면회실로 향했어요. 소희가 혼자 면회를 와도 이제는 부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소희는 이번에도 작은 보온 가방을 들고 왔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언니,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뭐가 들어있어? 주먹밥이야. 오늘은 2개 만들었어. 소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지난번 면회에서 아빠가 맛있게 먹어줘서 이번에는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현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소희가 현우에게 달려갔어요. 현우는 딸을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야, 언니가 같이 와줬구나. 응, 언니가 정말 친절해. 군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희 양이 정말 착하네요. 아빠를 위해 도시락도 직접 만들어 왔다면서요? 네. 아빠, 오늘은 주먹밥 2개야. 소희가 보온 가방을 열며 신나게 말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주먹밥과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딸이 만든 도시락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소희야, 아빠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뭐야? 빨리 말해. 아빠가 이제 상근 예비역이래. 매일 집에 갈 수 있어. 소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진짜? 매일?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응, 그리고 앞으로는 소희가 혼자 있지 않아도 돼. 아빠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소희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서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면회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면회객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피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에는 면회 시간에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국방부 특임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소희도 궁금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군은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감사관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힘있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부터 미성년자 면회 지침을 전면 개정합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가정이 어려운 병사들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를 적극 보장하고 부대에서 안전 귀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면회객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상근 예비역 전환과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군 복무 중에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과 소희 때문에 시작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규정이 가족을 갈라놓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앞으로 우리 군은 병사 개개인의 가정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면회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박수를 치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소희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손뼉을 쳤어요. 아빠, 좋은 이야기야? 응, 소희야. 정말 좋은 이야기야. 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박수가 끝나고 면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누군가 눈물을 훔쳤어요. 아마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안심이다.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게 됐네. 김현우 이병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 사람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군무원이 소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희야, 이제 소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안전하게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어. 소희가 용기를 내서 아빠를 만나러 온 덕분이야. 정말요? 내가 도움이 됐어요? 소희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소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현우는 군무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에요. 소희 양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면회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우와 소희는 오늘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었어요. 주먹밥 2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매일 만날 수 있어? 응, 소희야. 아빠가 매일 저녁에 집에 갈 거야. 와, 그럼 매일 같이 밥 해 먹자. 소희의 순진한 제안에 현우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소희야. 앞으로는 아빠가 요리도 가르쳐 줄게. 진짜? 좋아. 면회가 끝날 시간이 되자 군무원이 다가왔어요. 소희 양, 마지막 면회니까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릴게요. 마지막이요? 소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일부터는 아빠가 매일 집에 갈 거니까 면회를 올 필요가 없어. 대신 매일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어. 현우가 딸을 달래며 설명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에게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 아빠도 소희 사랑해. 한 달 후,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현우와 소희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올려져 있었고 고소한 주먹밥과 갓 구운 햄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는 소희의 연보라색 가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상근 복무를 마치고 퇴근해서 소희 옆에 앉았어요. 매일 이런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아빠, 숙제 다 했어.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공책을 펼쳐 보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소희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줬어요. 혼자 있을 때도 숙제를 스스로 챙기는 소희가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편지도 썼어. 소희가 종이 한 장을 꺼내며 현우에게 건넸어요. 어설픈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받아 읽어봤어요. 아빠, 군대는 무서운 데가 아니었어. 아빠를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었어. 감사관 아저씨도 있고 친절한 언니들도 있었어. 아빠가 슬퍼하지 않아도 돼. 이제 매일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8살 아이가 쓴 편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아빠도 소희 덕분에 많이 배웠어. 뭘 배웠어? 소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용기를 배웠어. 소희가 무서워도 아빠를 만나러 온 것처럼 아빠도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현우는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감사관 아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녁을 먹으며 현우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소희에게 들려줬어요. 부대에서 만난 동료들 이야기, 상근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다른 어려운 가정의 병사들이 도움을 받게 된 소식들까지요. 아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도움받게 된 거야? 그래, 소희야. 소희가 용기를 내서 아빠를 만나러 온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됐어. 소희는 자신이 그런 좋은 일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럼 나도 대단한 거야? 물론이지. 소희는 정말 대단해. 현우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소희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아빠, 내일 도시락 반찬은 우리 둘이 같이 만들자. 도시락? 내일은 토요일인데? 아빠 도시락 말고 소풍 도시락. 내일 공원 가기로 했잖아. 현우는 웃음이 났어요. 소희가 말하는 건 내일 약속한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상근 복무 덕분에 주말에는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소희가 어떤 반찬 만들고 싶어? 주먹밥이랑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 아빠가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 소희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같이 만들자. 그 순간 현우는 문득 몇 달 전을 떠올렸어요. 입대 전날 밤 소희가 작은 주먹을 쥐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을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소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소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소희가 예뻐서. 헤헤, 아빠도 멋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나머지 설거지를 마쳤어요. 저녁이 되어 소희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혼자 무서워했던 소희였지만 이제는 아빠가 옆에 있어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빠, 자장가 불러줘. 자장가? 아빠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 아빠 목소리가 좋아. 현우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소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희가 잠든 후 현우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희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군대는 무서운 데가 아니었어. 아빠를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군대를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딱딱한 규정만 있고 개인의 사정은 봐주지 않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통해 알게 됐어요. 군대에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규정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요. 현우는 내일 아침에 소희와 함께 만들 도시락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소희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찬압 위로 비친 늦가을 햇살은 이제 상처난 금속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비추고 있을 거였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현우와 소희의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사람을 먼저 보는 군대,
규정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김현우와 소희 부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